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의 지속적인 확산 추이에 대처하여 비루스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계속 엄격하게 실시할 데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봉쇄라는 것이 방역에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의문을 품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에도 코로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북한의 상황이 같이 연동돼서 공동 방역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방역도 어려운 겁니다. 치료제를 북한 주민을 위해서, 북한의 또 생존 인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방역을 위해서도 대지열병이든 또 병충해 피해든 간에 공동으로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런 영역 중에 가장 시급한 영역이 바로 코로나19 대응이 아닐까 싶고요. 안 받겠다는데 왜 주냐? 이 얘기는 많이들 하시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분명히 안 받겠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정보의 차원에서 때로는 확인하는 내용도 있지만 정부 여당 의원이어서 보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명백하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던 건 아니고요.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북한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북측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또 있기도 합니다. 실제 북측에서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를 요청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미풀로 넘어가던 당시에 불발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유엔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DMZ 통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못 들어간 적이 있고요. 사실상 북한으로서는 어떤 상황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될 타임이고, 무엇보다 치료제가 빨리 완성돼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그리고 신체 안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정치적 입장을 차치하고서라도 북한 인권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저는 개성공단을 원하지 않는다의 한 표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둥이라든지 인력 파견을 통해서 더 많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제 예전에 개성공단을 시작하던 당시처럼 대한민국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관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북한과의 경제 네트워크에 대한 선정권들을 다 중국이 하고 서구의 다른 나라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뒷전이 되는 거죠. 결국은 개방이 되는 어느 시점에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요구할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저인력의 경제협력이 앞으로도 가능할까? 새로운 모색은 결국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한다. 방법? 어떻게? 그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찾아야 한다. 저는 개성공단 재개되고 금강산 재개된다면 그건 예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영어로 비욘드, 넘어서, 지난 경험들을 넘어선 개성공단, 넘어선 금강산 관광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보다 우리에게 더 이익되는 방향, 그 차원이 아니라 첫 경험들이 사실 제도적인 그리고 또 법적인 장치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채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국회 상임위에서 재개를 위한 준비의 노력들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건 단순히 북한과의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북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저는 그게 바로 비욘드라고 보고요. 그 비욘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의 노력이 저는 사과를 능가한 방식으로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경 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드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러나 대북 제재나 실행 가능성, 그 이야기에 대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또 우려도 있으신데 좀 논의가 활발해서 발상이 역전환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들을 오게 해서 또 경제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 생각해봅니다. 누가 되길 바랬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기대하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했던 대화에 어느 정도 독자적 라베루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화를,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는
저도 하고 있고 아마 북은 그런 측면에서의 룸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구 사회를 겪은 사람이에요. 네. 그 이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와는 분명히 다른, 이건 체제를 넘어선 어떤 세대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로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경험이 주요했고, 또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하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면서 겪었던 것들 때문에 네. 사실은 통상의 국제 룰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국익을 도모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 게요. 지금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5개년 마지막 실행 연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2016년도에 7차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노동당 대회를 통해 가지고 5개년 동안 경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고, 조선노동당 제1기소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첫째 의정 조선노동당 중앙연구회 사업총화에 대한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었습니다. 사실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빨리 성과를 원했던 이유도 경제의 팔로를 찾기 위한, 그래서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뭔가 그렇죠. 결과물이 있어야 이제 됐던 결과물이 거죠. 나올 때고. 그렇죠. 없는 성과라도 대중들에게 지금 보여줘야 될 상황인 거죠. 북한 지도자가 지금 북한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호주 총리 역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는 양자택일을 할 수 없다.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균형 외교, 그 밸런스 외교를 얘기하면은 너무 친중적이야, 또는 한미 외교에 훼손을 주는 발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가 훼손되지 않은 채로 발전적으로 모색되는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중이 지금 무역으로 갈등한다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큰 수입 박람회를 자기 나라에서 엽니다. 거기에 무수히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도 그 박람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무역의 흐름 등등은 사실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네.